아들이고 서울 일본. 빛바랜 사진을 보던 지영래 할머니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싸니까 이렇게 손님들이 와요. 그 의무과에 있었거든요. 병원. 그리고 이제 웃겼을 때도 있어요. 손님들이 요즘 뭐 냈다 그래. 진찰권 끊어서 제일 많은 날은 한 7~8명씩 와요. 그냥 팔은 팔대로 떨어져서 팔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들고 오겠네. 팔은 따로 들고 오고 사람은 사람을 들고 오고. 아유 그때 말이야. 그때 당시 지영래 할머니가 조병창에 정신대 근무한 것은 이른바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기 마을에서 막 위해서였다. 다 이름 적어갔대요. 그러니까 정신대 거기를 안 들어갔으면 정신대에 끌려가시는 거야. 직장을 가지면 거기를 안 끌려가니까 그래서 조병창에 들어간 거예요. 아주 무서우셨겠네요. 부모님도 본인도. 그렇지 않으면 정신대 끌려가니까 이름 다 적어갔대요. 정신대 끌어간 사람들, 여자들. 공저 집집마다 다니면서. 15, 16, 17 그때부터 이름 적어가지고 다 정신대 간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도 뭐 다녀있고 그래서 이제 조병창으로 가신 거고. 이제 직장 다니면 괜찮으니까 조병창에 그 오라버니 친구분들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7년을 넣어서 의무과에 그래도 편한 데가 있었어. 병원. 장명수 할아버지도 일본군에 끌려갔다. 결혼한 지 6개월이 되던 신혼 때였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던 그때 그는 살아 돌아올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아유, 그 말도 마세요. 그 뭐 거기 일본 놈들 대해서 두 번도 하지 말도 말아요. 왜요? 그건 뭐 가래 간 거야 아니라 그놈 새끼들이 끌고 간 거지. 예. 예? 우리를 시객에서 살리려고 끌려간 게 아니라 죽이려고 끌려간 거죠. 끌어간 거죠. 할아버님도 가셨을 때는 이제 죽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셨겠네. 일본 군대 갔었을 때는.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네, 각오로.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이렇게 떠날 때도 그래. 이제 그런 각오로 서로 그래. 생각을 하셨겠네요. 그래요. 예, 어머님 생각하셨을 때도 그래. 이제 더 이상 못 본다 이런. 쉽게 생각을 얘기해서 하시고, 예. 나 총만다, 타피만다, 어느 놈이든지 하나 쏴주고 나 죽겠다 그렇게 막 가고 오고 나가는 거예요. 아주 가고 오고. 그에게 가까운 일본군에 곳에 대한 끌려간 일을 물어본 증명이라든가 사람은 증빙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게 처음이었다. 나중에라도 혹시 찾아보셨을 때 그런 게 없어요. 없으세요? 지금도 전혀 없으세요? 없어요. 내가 찾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네. 내가 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뭐 한국 사람으로서 거기 끌려간 게 내가 아주 가슴에 지금 맺히는데 그걸 뭐 어떻게 됐다 거기가 싶은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혹시 그럼 징병 갔다 온 사람들 뭐 찾거나 조사하거나 나라에서요? 없어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여기 오늘 처음이에요. 네. 전혀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한홍수 할아버지는 강제동원과 징병을 모두 경험한 이중 피해자다. 당신네들 말이지 이렇게 죽게 된 노친애들 이렇게 봉사도 하는 거 내가 고맙게 생각해. 네, 나는 뭘 원하냐면은 다 필요 없다고. 나한테 대해서 조건도 관심 쓰지 말고 오는 것도 난 반갑지 않다. 내가 지금 90 훨씬 넘었는데 난 죽는 걸 원하지 사는 걸 원하지 않아. 한강이 일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된데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거 그리고 일본 놈들 나빠. 내 일본 놈들 왼수라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도 때려. 아이 개새끼들아 나 여기 매 맞으러 갔냐? 왜 때려? 또 그 욕했다고 또 때리고. 이거 사람 죽 같더라고. 노무현 정권 시절에 강제동원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돼서 강제동원된 사람 신고해라 보상할 테니까 했는데 140명이 신고를 했어요.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다. 내지는 많이 돌아가셨고 그럼 그 자제분들은 잘 모르실 테고 신고를 못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훨씬 먼저 했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소박한 부분들 저는 정말 소박한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뭐 이미 오래전에 돼야 되는 거고 이런 상해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 이미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하고 일본에서 돈 받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역사학자로서 사실은 굉장히 부끄럽고요. 사실은 그래서 아씨 먹고 살기에 바빴지 않느냐. 사실은 뭐 그런 거 생각할 여력이 우리가 있었냐. 이렇게 말하면 참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반성 속에서 지금부터라도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좀 하고 뭐 돈 몇 푼으로 보상한다기보다 그분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작업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일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말고 쭉 이어지기를 정말 간곡하게 바라고. 어리석은 후대는 70년이 지나서야 그들을 바라봤고 그 사이 강사는 7번이나 변했다. 살아남은 자들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게 일제시대에 강제징용 당하셨던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 어르신분들이 제대로 된 이런 이제 그 도움도 많이 못 받으시고 정부로부터 이런 것들을 사실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어서 이런 인천 지역 시민분들하고 같이 그 노동자상,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인천에서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민분들이 많이 아셔야지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런 분들을 기억하고 한일 관계에서나 또 한반도의 전쟁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나왔습니다. 그때도 지금 노동자분들이 많이 예. 힘드셨는데 지금 좀 나아졌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지금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의 노동환경은? 지금 비정규직도 많고 정규직도 많이 줄어들고 게다가 임금도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실질 임금은 오히려 막 그대로거나 내려가는 상황이라서 지금 따지고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렵게 살고 있는 노동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요번에 어쨌든 촛불의 힘으로 이렇게 좀 국민들이 염원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좋은 조건이 열리는 것 같아서 이 노동자 상도 그런 시기에 맞춰져 가지고 많은 국민들과 함께 이 나라를 바꿔가는데 예, 저런 분도 계시지만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유령들이 탄생했다.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결국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동강기어는 GM대유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던 회사가 문을 닫았다. 공장 폐업 시 자회사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노사 간의 합의도 지켜지지 않았다.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들만 고용이 승계됐다. 폐업의 이유도 수상하다. 회사는 동강기현의 회사 돈으로 자식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샀다. 한 주에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서다. 삼성전자 한 주의 가격은 190만 원 가량이다. 이것을 악화시킨 규모가 지금 파악한 걸로만 해도 수십억 원이 넘기 때문에 특경법이 적용돼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동강기현 사람들은 여전히 길 위에 있다. 정권은 교체됐고 기다리던 소식도 답지했다. 세상도 그들의 억울함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진영에서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부당 해고 그리고 부당 노동 행위했다라는 두 가지 판결이 됐습니다. 부당 노동 행위 같은 경우는 비조합원들은 관계 계열사에 고용 승계를 하고 조합원만 딱 찍어내서 고용 승계 안 한 부분, 이 부분은 엄격한 부당 노동 행위다라는 것을 진영에서 판결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작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회사와 사측에서 우리 고용 보장할 때까지 계속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서울 녹색병원에 이인근 씨가 입원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유령 생활을 해야 했다. 그는 광화문 광고탑 위로 올라가 22일 동안 곡기를 끊었다. 이 시대의 유령들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벌써 이곳에 올라온 지도 12일째가 지나가고 있네요. 여기 위에 있는 동지들이나 아래에 있는 동지들이나 참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조금 더 힘내서 이 정리해고 비정규직 그다음에 노동악법 철폐하는 그날까지 함께 같이 투쟁했으면 좋겠고요. 이인근 씨는 지난 2007년 잘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났다. 콜트 악기와 콜텍이라고 하는 그 두 법인이 있는데 그 사장은 이제 한 사장이 있고 이제 인천과 대전에 나누어서 이제 콜트 악기는 인천에 그다음에 이제 콜텍 대전 공장은 대전 쪽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콜트 악기는 오래전 87년도에 사실 이제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었어요. 결성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노동조합 뭐 활동을 해왔고 그런 와중에 이제 박영호라고 하는 이 사장이 콜텍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모든 수익 구조를 이제 콜텍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통기타만 따로 빼가지고 이제 대전 공장이라는 데서 이제 통기타를 생산을 하면서 이제 모든 수익 구조를 콜텍 쪽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콜트 악기 쪽에는 뭐 최소한의 흑자 내지는 이제 적자를 이제 만드는 거죠. 이제 여기 노조가 있으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흑자가 되면 노동조합이 이제 뭐 복지 향상이라든지 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니까 뭐 최소한의 흑자를 내면 요것밖에 이제 뭐 흑자가 안 났다. 그러면서 이제 임금 상승 효과를 이제 제한시키는 그러한 이제 효과를 노린 거죠. 2007년도 4월달에 이제 뭐 노동자들에게는 뭐 이런 방법 말 한마디도 없이 이제 그 대전 공장을 폐쇄시키고 다 이제 휴업에 들어간 거죠. 기타를 만드는 평범한 노동자는 투사가 돼 있었다. 사실상 노동조합을 만들면 다 정리해고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콜텍과 같이 뭐 공장문을 닫고 뭐 해외로 뭐 이제 생산기지를 옮긴다든지 이렇게 이제 이 노동 3권이 유린되어 왔다는 거죠. 나는 저렇게는 안 되겠지. 설마 내가 해고가 될까? 내가 비정규직이 될까? 뭐 이러한 안도감이 아닌가 싶어요. 언제 어느 때 내 앞에 그 정리해고라는 말이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올지는 모르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게 되기 전에 이 노동자들이 이러한 곳에 부당함을 자꾸 이야기를 해야지 된다고 봐요. 드디어 기다리던 노동자상이 세상에 첫 선을 보이는 날이다. 72년 전 이곳에서 팔 잘린 친구들을 만났던 지영래 할머니도 행사에 참석했다. 사람들은 노동자상을 건립하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지역에서 1억 원을 넘는 돈을 만들어야 하고 또 이러한 정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했는데 되돌아보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난 7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제서야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는 것, 이 지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잘못된 역사가 청산되지 못하고 이어온 과정의 그 후속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노동자들이 과거 선배 노동자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현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좀 바라고요. 실제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방적으로 징용만 당했던 게 아니라 국내에 있던 많은 선배 노동자들은 항일 투쟁 성격의 노동자 투쟁들을 전개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까지 충분히 살려서 우리가 현재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 갈 것인지 그런 중요한 계기로서 노동자당 건립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뭐를 접는 거야 이게 뭐야 뭐 죽이네 뭐 아니 뭐저 국가유공자로서 돈 좀 용돈 주는 거 그리고 우리 한국 전쟁 때 또 나가서 이제 싸우고 그거 다 조사해 가서 용돈 좀 나오는 거 얼마 정도 나오냐면은 30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